네, 정유라, 법정에서라도 어머니를 만나겠다. 바로 귀국한 뒤에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 딸 정유라 씨가 어제 어머니 최순실 씨를 면회하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 모습 직접 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머니 면회 가시는 건가요? 네. 뭐 어머니 만나면 어떤 말씀 하실 계획이에요? 그냥 어머니 전략 괜찮게 같은 거 잘 세우셨어요? 지내시냐고 그런 것만 여쭤볼 예정입니다. 엄마 못 만났죠? 네, 못 만났습니다. 교정당국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날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건가요? 네, 그럼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겁니까?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사실은 저의 변호사들이 옆에서 보면 가봐야 못 만난다는 거 알았을 텐데 왜 저렇게 했을까?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변호사님? 그래도 뭐 저 딸이 아마 엄마 보고 싶었겠죠. 뭐 두 사이가 갈등 관계였다 하더라도 뭐 저거는 저는 그 소위 왜 피가 부르는 게 있다라는 어른들 말씀 표현대로 핏줄이 당긴다. 네, 그러니까 네. 뭐 헛걸음을 하더라도 한번 시도는 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딸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그 법무부에서는 당연히 공범이니까 네. 예, 면회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뭐 정유라 씨가 저게 뭐 보여주기식으로 저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정성 있게 가긴 했는데 예, 뭐 헛걸음이라도 가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 네, 헛걸음이라도 가고 싶었을 거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너무 이 카메라들이 다 있을 걸 알고 있는데 가고는 싶었지만 좀 자제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굳이 길을 나선 것,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거든요. 두 가지라고 저는 봐요. 첫째는 지금 이경재 변호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최순실 면회를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 월권행위다. 이것도 쟁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특별히 뭐라고 지시를 한 게 아닌데 구치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했다고 지금 이경재 변호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쟁점화해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의도고, 두 번째는 이게 못 만나게 하는 게 공범관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못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정유라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나는 공범이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나는 엄마가 시켜서 했을 뿐이지 공범으로서 그런 역할을 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의사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의미적인 또는 뭐 보여주기식 행동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떤 형태로든 사회 이슈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우스꽝스러운 게요. 진짜 정유라 씨가 자기 엄마 이 2대 부정입학이라든가 청담고 뭐 관련된 그 사건 기록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경재 변호사, 같은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엄마가 법정에서 한 얘기라든가 검찰에서 한 얘기 그 기록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 기록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공범이라서 사실 원칙으로 따지면 면회가 안 되는 거지만 예. 그렇지만 사실상은 두 사람이 다 서로가 뭔 얘기하고 있는지 아는 사이에서 네. 면회를 막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원칙론적으로는 맞지만 좀 실효성은 있나라는 생각은 또 들어요. 이게 월권이 맞긴 맞아요? 월권은 아닌데 직권남용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아니니까 원칙은 공범은 면회가 안 되는 게 맞는데 네네. 저는 차라리 만났을 때 최순실 씨가 딸을 봤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여기서 더 버텨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다시 조금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좀 그 실리적인 면에서 좀 다시 생각해보는 발상이 저랑도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네. 정유라 씨는 그 미송 빌딩을 에워싸고 있는 기자들이 보일 때마다 물어보는 게 아버지 정유라 씨와는 연락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짜증도 좀 냅니다.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라고 했지만 과연 그럴까? 이런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친아버지를 어떻게 연락도 안 할까? 과거 정유라 씨가 한 말은 들어보겠습니다. 걔가 성남 쪽에서 한 두각을 나타냈지. 결국 기억이 나는데 중3 때 소방 그만하겠다. 내가 생각하는 말이 많은데 아버지 엄마에 대한 힘들어해서 이제 왕따를 많이 당했지. 부모가 잘못해갖고 애를 저렇게 만들어놓은 거 아닌가. 너무 어린 나이에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네, 작년에 이제 했던 그런 인터뷰에서 절절한 심정을 표현했는데, 그런데 정유라 씨요, 실제로 아버지에게 별 정이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한 얘기인데, 정유라가 아버지 정윤회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우리 아빠라는 표현을 썼다. 저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래, 시험관 아기로 태어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나이를 보면은
그 최순실 씨가 지금 61세 만으로 나오고 정유라 그렇죠. 씨가 만 21세로 나옵니다. 그러면 40세에 임신해서 낳은 자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노산인데 그때 이 자녀들을 갖기가 어려워서 이제 그렇게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태어나는 애들이 많고 그런 경우에 지금 쌍둥이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생물학적 아버지 이건 그냥 하는 이야기고요. 네. 그렇게 해도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많다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엄청나죠. 근데 아마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버지와의 관련성 부분을 축소하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주변에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는 뭐 전화도 안 한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 아버지하고의 통화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가 저렇게 절절하게 딸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쪽에서도 얼마나 많이 시도를 했겠습니까? 네, 네. 다만 밖에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공식적으로는 안 만나는 걸로. 일종의 전략으로서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한 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사촌 자매. 바로 장시호 씨 얘기인데요. 그렇죠. 옛날에는 친했지만 요즘에는 소원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당시 장시호 씨가 이 석방될 때 모습을 보고 먼저 얘기를 나누시죠. 정유라 씨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처음 거 전혀 모른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석방 소감 못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씨가 한마디 협조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현재 장시호 씨는 어머니인 최순득 씨 집에 머물면서 밖으로 안 나온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정유라 씨는 이 사촌 언니인 장시호 씨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과거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죠. 사촌 언니랑 연락 안 하는 이유가요. 아까 그 재판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좀 불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아니고요. 원래부터 사이가 저는 좀 안 좋아서. 정유라 씨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처음 거 전혀 모른다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지금 두 사람 서로 연락 안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과거에는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입니다. 어떤 어렸을 때 사이였냐? 그 세신사 뺨 때린 뭐 그런 주제도 있었고. 그리고요, 같이. 네.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장시호 씨가 빌려준 아파트에서 정유라가 출산을 준비했다. 이 정도면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제주에 머물고 있을 때 네. 그 정유라 씨가 제주에서 그 출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천향병원의 의사가 그 제주까지도 왕진을 가는. 그랬죠. 예, 거기에서 출산을 옆에서 도와주는 그 사촌 언니면 보통 사이가 아닌 거죠. 사촌 네. 중에서도 뭐 좀 그 거리감 있게 지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거나 뭐 어릴 때부터 정유라 씨가 그 초등학생일 때 목욕탕을 같이 다니면서 그 엄마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가까운 사이였던 걸로 보여요. 다만 이제 이 최순실 게이트를 겪으면서 장시호 씨가 제2의 태블릿 PC라든가 뭐 인사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나 뭐 그 차명폰 번호를 다 얘기를 해주고 특검 도우미라는 말까지 그렇죠. 나왔잖아요. 그런 일련의 일대 최근의 일들 때문에는 사이가 분명히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엄마를 좀 궁지로 몰아넣은 사촌 언니를 가깝게 지낸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려우니까요. 네. 그렇지만 저는 장시호 씨의 그 구속이 이제 그 풀려서 나오는 모습에서는 국회 청문회에서의 모습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안민석 의원한테 꼭 뵙고 싶었습니다라고 좀 굉장히 당돌해 보이던 모습하고 지금 수그러진 모습하고 많이 달라요. 저는 저런 모습들도 글쎄 저게 진정성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좀 갸우뚱하며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안민석 의원이 한 얘기를 통해서요. 최순실 씨와 그 언니인 최순득 씨가 재산 암투를 벌이고 있고 그래서 그 2세들인 정유라 씨와 장시호 씨도 그런 다툼의 연장선에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안민석 의원, 장시호는 아버지의 고치를 받고 있다. 최순실과 재산 암투를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아버지 시신을 놓고도 뭐 이보경제와 싸웠다는 그런 설도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재산은 지금 추산된 것만은 426억, 그리고 최순득 씨는 963억이네요. 최순천 씨가 제일 많은데 2천억 이상 되는데 네. 이 재산을 아버지 세태민으로부터 나눠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암투가 있었다고.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그렇죠. 사실은. 추정입니다, 저게. 예, 물론 3,393억 원인데 이 금액을 최태민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는데 그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분란이 좀 있었고, 그러나 장시호와 정유라가 네. 재산 때문에 싸운다? 지금은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최순득과 최순실은 그런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네. 엄마들 싸움이긴 한 것 같고, 지금 이제 아까 이시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정유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믿겠습니까? 장시호가. 그러니까 정유라 입장에서는 자기 어머니를 궁지에 몰아넣고 자기 가정이 이렇게 된데 장시호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예전엔 가까웠는데 말은 그렇게 한다고 봐요. 저는 그냥 예전부터 안 가까운 게 아니라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런 원한 때문에 네. 예전부터 친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을 봅니다. 것이다. 근데 장시호 씨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섭섭했던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그 최순실 씨가 끝까지 이 마지막까지 계속 우리 유라는 보호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섭섭해서 결국 다 얘기를 하게 됐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 보도된 거에서 왜 특검에서 그 동계연재센터 네. 그거를 최순실 씨는 이제 그 장시호가 주도적으로 한 거다 나는 모른다라는 네. 얘기를 하니까 장시호 씨 어머니가 무릎까지 꿇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장시호는 봐주겠다고 해놓고 그 소위 말하는 뒤통수를 치는 진술을 하고 그러니까 이 두 집안은 이제 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 같고 다만 우리가 관심이 가는 거는 재산 문제인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장시호 씨가 분명히 최순실 입국 전에 장시호 씨에게 돈과 관련된 재산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을 수도 있다. 예. 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이제 굉장히 길어질 거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 재판 태도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 재판, 박 전 대통령 재판,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예, 뭐 지금까지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형사재판에서도 그렇고 일관되게 정치투쟁으로 가고 있다. 범죄투쟁보다는. 예.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법정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들도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고 변호사의 태도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도 실제로는 법리 다툼을 하는 듯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 다툼.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고 탄압받고 있다는 주장의 형태의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게 보는 게 뭐 일반적 관측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길게 끌려 하고 그때도 길게 끌려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길게 끄는 목적은 이제 뭐 10월 되면은 만기가 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나와서 편하게 재판받겠다는 전략도 숨어 있고요. 그런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재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토요일 랭킹쇼, 뭐,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네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줄이고요.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